김치랑 고기가 이제 어우러지는 냄새가 좋습니다. 맛있는데? 이런 걸 진짜 자주 해먹을 것 같아. 오늘은 아주 간단한 메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부김치예요. 다들 집에 두부나 양파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치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한 끼 식사 또는 우리 도시락 메뉴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필요한 재료는 먼저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는 쿠팡에서 촌두부 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 살 때는 그 국산 콩으로 되어 있는 거 중에서 적절한 거 고르고 있고요. 참고로 강릉 초당 두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으니까 쿠팡에서 살 수 있는 이 촌두부 골랐습니다. 이거 말고도 각자 좋아하는 두부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 네. 개인적으로는 원래 엉파에서 나오는 목초우 얇게 썰어져 있는 우삼겹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저렴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재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필요하죠. 저는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되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김치를 사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김치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중에 있는 김치들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좋은 것들 좀 골라봤어요. 일단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선호텔 김치.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좀 맛있기로 유명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시중에 있는 김치들은 어쩔 수 없이 물엿이나 설탕이 좀 들어있습니다. 감안하고 드시고요. 혹시나 쿠팡 같은 데서 저렴한 거 구하시면 이 종갓집 김치도 재료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면 모든 재료들이 다 국산이에요. 고춧가루도 배추도 무도 다 국산이고 여기에 재료들 깔끔하니까 사실 맛이 조금 아실 수 있어도 이런 김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김치로 하면 맛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오늘은 시중에 있는 이 김치 가지고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런 물엿이나 설탕 같은 것들 이것 때문에 당이 좀 들어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이걸 엄청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은 크게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인데요. 혹시나 당뇨가 있거나 설탕 조심하시는 분들은 해담이라고 하는 김치가 있습니다.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를 넣고 만든 김치인데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정보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파 반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양념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양념으로는 진간장,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에리부엌에서 나온 멸치 액젓 또는 가지고 계신 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이렇게 조금 감칠맛이 있는 이런 액젓류 있으면 좋고요. 저희는 설탕 대신에 오늘 알로스 쓸 거예요. 액체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분말을 써서 조금 더 질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진간장, 여기 보시면 소맥이 있습니다. 이 소맥이 밀이에요. 밀가루인데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밀을 안 먹지만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할 때는 이런 진간장 조금 넣는 거니까 이 정도는 허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간장 안 쓰시는 분들은 이런 액젓을 진간장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들기름은 취향껏 조금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크러쉬 페퍼는 제가 고춧가루가 없어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취향껏 매운맛을 조절할 때 쓰면 됩니다. 가장 먼저 두부를 좀 씻어줄 건데요. 두부는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헹궈가지고 물에 담가 놓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번 요리 컨셉 자체가 단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정석은 이렇게 두부를 끓는 물에다가 한 4, 5분 정도 데쳐가지고 데우는 건데요. 저는 일상에서 설거지 만드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걸 선호합니다. 각자 원하시는 어떤 취향에 맞는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 약간 두부 아래쪽이 잠길 정도만 넣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굵은 소금도 좋은데 일반 소금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2분 동안 전자레인지 돌릴 건데 지금 돌리지 말고 이따가 요리가 끝날 쯤에 돌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데워버리면 다 식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양파를 손질할 건데요. 양파는 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썰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대충 썰어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채 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채 써는 크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김치 4분의 1 폭인데요. 무게로 치면 한 400g 정도예요. 이렇게 4분의 1 정도 포기의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만 썰어줄 겁니다. 네. 혹시나 정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가위로 잘라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류수영 씨 레시피에서 참고한 게 있는데 지금 이 김치가 거의 생김치거든요. 이거 묵은지를 쓰는 게 더 맛있는데 생김치를 쓸 때, 덜 익은 김치를 쓸 때는 여기다가 식초 2티를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초를 오늘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버몬트 빌리지의 애플 사이더 비네거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중에 있는 에사비 중에서 가장 맛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여기다 탄산수나 물 타가지고 차갑게 마시면 되게 맛있어요. 레몬 좀 넣어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원래 여기에서 더 맛있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먼저 대파 반대
정도를 넣어가지고 파기를 먼저 내주면 맛있어요. 근데 대파 자체가 없는 분들이 또 있고 하나가 들어가면 또 귀찮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맛있게 만들고 싶으면 대파 반대 정도 먼저 볶아줄 거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고기부터 바로 볶아줄 겁니다. 그래서 팬에다가 기름 둘러주시고 좀 열이 올라오면 고기는 여기서 한 70%에서 80% 정도만 볶을 거거든요. 여기 분홍 색깔들이 약간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안 맞는 분들은 소고기 써도 괜찮습니다. 소고기 얇게 썬 것들, 지방 많은 부위 쓰시면 돼요. 이 레시피들은 완전 맛있고 섬세한 그런 완벽한 요리는 아니고요. 요리 7, 8등급을 3등급으로 만드는 조금 더 간단한 엄두가 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요리 디테일들 중에서 귀찮거나 어려운 것들은 다 무시할 거예요.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서 잠시 불을 끄고요. 여기 있는 다른 재료들을 다 넣어줄 거예요. 김치와 양파 넣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념 재료들 하나씩 넣어줄게요. 진간장 1큰술, 액젓은 1큰술 넣어줄 겁니다. 단맛을 내주기 위해서 설탕 대신에 알로스 이렇게 1큰술, 그리고 더 시중의 맛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2큰술까지. 제 입맛에서는 1큰술에서 1.5큰술이 딱 맞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불을 켜줄게요. 강불로 볶아줄 겁니다. 재료들을 잘 섞어줄게요. 남자분들 제육볶음 좋아하시는데 제육볶음은 사실 조금 양념이 귀찮아서 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제육볶음이랑 거의 비슷한 메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대파 반대 정도 넣어가지고 먼저 볶아서 파기름 내서 해먹으면 더 맛있고요. 여기다가 간마늘 같은 것도 다진 마늘 넣어서 넣으면 더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간편성을 위해서 다 뺐어요. 여기서 볶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여기서 강불에 2분 동안 볶고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4분 동안 중불에 볶고 다시 뚜껑을 열고 여기다 식초랑 그다음에 페퍼론치노 넣고 2분 더 볶을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강불에 2분 동안 볶을 거고요. 그동안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엔 채소랑 고기, 두부, 들기름 충분히 들어가고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단백질도 많고 탄수화물 적게 포만감이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불 줄여줄 거예요. 불을 약불로 줄여주고 뚜껑을 덮어서 4분 동안 찌듯이 구워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는 여기 있는 그 배추 줄기의 딱딱한 부분의 식감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식단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이렇게 김치 설탕들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잘 안 먹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라는 느낌?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양념 같은 것들 최대한 안 먹고 지내다가 최근에는 또 발효식품들의 또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아, 김치도 조금 넣어도 괜찮겠다 생각하면서 김치 어느 정도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먹고 싶어질 때가 있고 안 먹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1월이니까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그럼 김치가 또 많아지고 그때 맛있게 먹는 메뉴들은 또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 있지는 않고 특히 어떤 철이나 시기에 따라서 몸에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싶어지면 그게 아마 필요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2분 정도 지났거든요. 이렇게 안에 있는 채소에서 물이 나왔죠. 한 번만 타지 않게 한 번만 살짝 뒤집어주고 또 2분 동안 더 쪄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쯤에 제가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었던 두부를 데워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두부를 3분 동안 데워줄 겁니다. 김치랑 고기가 이제 어우러진 냄새가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가 할 것은 식초랑 고춧가루, 들기름을 넣는 겁니다. 식초는 2큰술. 만약에 신김치, 묵은지를 쓰실 경우에는 안 넣어도 되고요. 생김치 쓸 때 약간 신맛을 올리기 위해서 식초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들기름을 2큰술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있는 분들은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저는 고춧가루가 없어서 페퍼론치노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제는 불을 중불 또는 강불로 올리고 여기 있는 수분들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작한 국물들을 저어줄 때까지 시간으로 치면 약 2분 정도입니다. 참고로 들기름은 처음부터 오랫동안 볶아버리면 또 손상될 수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에만 2분 정도 간단하게 볶아주는 거예요. 자, 이쯤에 한번 먹어보면 양파랑 김치를 먹으면 되거든요. 김치의 딱 줄기 식감이 딱 내가 먹기에 정확하게 부드러워지면 적당하게 부드러워지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자레인지에 넣었던 이 두부는 물기를 빼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두부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고기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두부 위에다가 들기름, 냉합작 생들기름을 뿌려줄 거예요. 되게 통깨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통깨도 같이. 네, 이렇게 두부김치 완성입니다. 여기 지금 두부 한 모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 절반 정도 재료를 넣었고요. 이렇게 그대로 먹어도 괜찮고 밥 반찬처럼 밥이랑 같이 먹어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것들은 제가 따로 빼놨다가 다음에 식사하실 때 두부만 데워가지고 또 얹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또 우리가 몇 끼 먹을 수 있어요. 이 전체는 한 2끼에서 4끼 정도 사람의 어떤 먹는 양에 따라서 나옵니다. 간단한데 맛있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김치를 약간 찌니까 약간 김치찜처럼 약간 부드러운 맛도 있으면서 식감이 다 죽진 않고 그래서 식감이 좀 재밌어요. 여기다가 그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김이랑 밥이랑 들기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데? 이런 걸 진짜 자주 해먹을 것 같아. 이게 포만감이 있으면서도 소화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되게 조금 부담 없이 먹었던 것 같아. 마지막에 그 이분 볶을 때 버터 한 조각 넣어주면 더 풍미가 좋아요. 오늘 이렇게 두부김치를 또 맛있고 포만감 있게 간단하게 하는 거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좋지만 도시락 메뉴도 괜찮고 또는 밤에 간단하게 먹거나 손님들 왔을 때 내기에도 되게 손색이 없는 메뉴입니다. 한번 꼭 해드시고 아래 댓글에다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건 꼭 해드세요. 여기까지 밥하는 겸 최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